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44페이지. 자, 44페이지. 부동산 특성. 자, 부동산 특성. 그 토지 특성, 건물 특성은 이 건물은 토지하고 동산하고 가운데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클리어하게 분명 구분되는 특징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험은 거의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 그 토지 특성 별표. 토지 특성. 시험 출제할 때는 토지 특성 또는 부동산 특성 이렇게 묻습니다. 둘 다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특성, 부동산 특성. 자, 토지 특성 두 가지. 이분법으로 둘로 나눴네요. 둘로 나눴습니다. 자, 자연 특성 이렇게. 자, 우리 자연 하면 지난주에 이미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연의 선물. 자, 자연의 선물 뭐가 있죠? 자연의 선물, 토지. 선천적인 자연의 선물, 토지. 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 하면 뭐 기반, 토지로부터 건축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자연의 특징하면 자연은 맹자유한 겁니까? 공자유한 겁니까? 맹자, 공자, 순자 다 해봅시다. 공자위한 이렇게 해보셨죠?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공간, 자연, 자원, 위치, 환경, 공자위안 이렇게 했죠. 공자위안. 자, 공자위안.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1, 2, 3, 4 4개만 하시면 됩니다. 4개만. 1번 부동성, 2번 부정성, 3번 영속성, 4번 개별성. 부부연계. 자, 부부연계. 우리 시험에서 금방 말씀드린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공자위한 부부연계. 이게 앞 우리 총칙에서 핵심 파트입니다. 시험 늘상 출제를 하고 있죠. 부부연계. 이렇게 부부연계. 그 다음 검토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의 세 가지. 용도의 다양성, 분합 가능성, 그 다음 위치의 가변성, 그 세 군데만 줄 끊으시고. 자, 자연적 특성, 우측에 가시면 자연적 특성에서 아래 가로 1번 부동성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부정성, 그 다음 우측 하단부에 가로 3번 영속성, 또 한 장 넘기시면 가로 4번 개별성. 이렇게 부부연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게 부동산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거로부터 다 출발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부부 연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공자위환 이랬죠. 공자위환, 부부연계. 여기 핵심 우리 시험 출제 문제인데요. 자, 부동성.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개념. 첫 번째 개념. 일단 컨셉,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2단 이제 파생 특징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올 겁니다. 파생 특징이라는 것은 사람 만나서 이 자연이 사람 만나서 2차적으로 파생적으로 나타난 특징 이런 것인데 이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미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핵심적인 사항만 보시면 된다. 자, 부동성이다 이 말은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데, 즉 자연의 위치 공간은 비이동성,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위치 공간은 부정성, 증가할 수 없습니다. 비증가성, 비생산성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자연의 위치 공간은 영원히 갑니다. 비감모, 비소모, 소모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자연의 위치 공간은 개별성이다 이 말은
개별 독특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 비대체성. 이렇게 해서 B가 몇 장? B 몇 장 있습니까? 4장 있죠. 일단 원래 이 자유라는 말 자체가 사람 태어나기 이전 세상, 우주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 태어난 이후에 법이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건축공학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이전 선천적인 것은 사람 노타치, 사람 손대기 이전이다, 아니다, 사람 손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부부연계. 그 다음 이제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오죠. 인문적 특성.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나오죠. 사람. 인문적 특성은 3가지.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 분합성 원칙. 나누고 합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문적 위치 공간은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러면 자연하고 크게 이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오는데 자연하고 사람하고 어느 게 먼저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사람 이전 세상 우주 이걸 얘기하니까 그게 자연이죠. 자연. 이게 선천적이다. 선천적인 거 불변 사람으로 사람 손댈 수 없는 불변 선천적인. 그럼 사람은 후천적으로 나왔죠. 후천적인 것은 변화무쌍하게 파선 움직이는 변동선 변합니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 태생 본원적 절대 법칙 절대 불변 요건 상대적 후천적 가변적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걸 가지고도 시험 많이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하고 인문하고 이 자연을 우리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연은 뭐 한자가 시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뜻글자니까 살짝 한번 보면 자, 요거는 이게 눈목자이죠. 눈목자. 요건 뭐냐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경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 이건 이제 고기 육자죠. 다룰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변이죠? 쫄랑쫄랑 때는 개견자 이가 개고기라 개고기. 자, 이건 뭡니까? 불화변. 그러면 개고기를 불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워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7년 대한 가물대 있잖아요. 가물대. 가물면 뭘 지낸다? 기우제. 그 당시는 흔한 이제 고기를 구워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게 자연, 기우제. 우리 이 기우제만 지나면 비가 오는 인디언들이 있었죠. 나바고족이라고. 기우제만 지나면 비가 온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종족에서는 기우제만 지나면 비가 안 온 종족도 있었어요. 기우제만 지나면 비가 온대.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그렇지. 비 올 때까지 이제 기우제를 지내니까. 우리 시험도 어떤 사람은 공부만 했다면 합격이 돼. 왜 그럴까요? 그렇지. 할 때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근데 작심삼일인 분은 시험만 치면 떨어지죠. 작심삼일인 분은 이 공부한다고 찔끔, 저 공부한다고 찔끔 하도 못하고.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누구는. 근데 누구는 시험만 치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 인디언들이 또 뭐 애청력이 상당하다 하는 거는 이미 정평 나 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애청했고 지금 3차 대전도 연기표 보니까 트인 줄 알았고 이렇게 애청을 하고 있답니다.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연 그 다음에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인문 사람 인변 이렇죠. 그죠? 인문 사람이 요게 제 성도 문입니다만은 그럴 문이 아니라 이거는 문양문자입니다. 문양문자.
문양을 그리기 나름이다. 그리기 나름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문양을 그리기 나름이다.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러면 사람 나고 법이 났습니까? 법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법 나왔죠. 그럼 이 법도 사람이 문양을 그리기 나름이죠. 그리기 나름이지. 공법, 사법 이렇게 사법, 공법, 사법의 대표 민법, 공법 우리 세 과목 2차 문양 그리기 나름이죠. 수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경제도 사람 나고 경제 났습니까? 경제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당연히 경제 문제도 변화무쌍하죠. 그죠? 변화무쌍, 변동합니다. 변동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자, 건축도 사람 나고 건축 났습니까? 건축 나고 사람 났습니까? 당연 사람 나고 건축이 났겠죠? 이렇게. 건축, 사람이 그리기 나름이다.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진 설계 건축, 한국에서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또 변화무쌍하게 태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법경,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는 법경기 이렇게 공부했죠. 법경기 이렇게 공부할 때는 법하고 경제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학하고 금방 말씀드린 자연인, 공자, 위환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죠? 앞에 지난주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구분한 걸 이제는 자연, 선천적인 것, 사람 손대기 이전 자연과 사람 손댄 이후 인문적인 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워낙 저 자연, 인문 이거 법 경기가 중요하니까 보는 관점 따라서 또 특징적인 것을 여기 특징은 사람 손댄기 이전과 사람 손댄 이후 변화 있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법 경기하고 달리. 또 뭐 이 법도 민법, 공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개사 공부도 하게 돼 있고 경제 경영은 또 우리 학교에서 일부를 하고 건축공학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만 간단히 공제 시험을 하시고 나중에 건축사한테 가서 물어봐. 여기 무슨 건축할 수 있는지, 이 땅에 뭘 건축할 수 있는지, 그죠?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건축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 공부는 이제 크게 자연. 여기다가 시험 나올 때 자연에 예외가 있다 하면 막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연 법칙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다? 1 더하기 1은 얼마다? 그것도 갑자기 답이 안 나오지? 이다. 어제 우리 민법 박사님이, 다른 민법 박사님이, 계산을 잠깐 묻는데, 그 계산 금방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법만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조금만 하시면 돼요. 옛날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수준의 계산형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 어려운, 우리 계산형은 실제는 고등수학이 있거든요. 엄청 대학원 수준의 고등수학이 있지만 그것도 옛날 초등학교 정도의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 기초 개념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다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게 틀림없죠. 절대적으로 3이 될 수 있다 없다?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법칙이라. 절대법칙. 자연과학인 수학은 산수는 절대적으로 2만 only 2 요놈만 답이지 다른 거 쓰면 틀리죠. 틀리지. 그런데 인문과학에 와가지고요. 땅을 1억 주고 샀습니다. 건축을 1억 주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까요? 코스트 원가가 2억 들어갔대요. 땅 사는데 얼마? 10억? 5억? 3억? 100억?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 사기성으로 올라갈 현저히 고가 민법에서 비정상 거래는 무효일 수 있잖아, 그죠? 현저히 고가 좀 곤란하네. 근데 실제 실무상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가령 2억인데 매도 측에서 한 1억 붙여버리고 매수 측에서 또 컨설팅 한다고 치고 한 1억 붙여버리고 그 4억에 내다 팔고 이런 경우 실무상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청약, 승낙, 합체가 서로 사면 이 자체는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민법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1 더하기 1이 1억 더하기 1억이 2억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오히려 달라지죠. 당연하지. 우리 프라이스 시장 가격은 당연히 더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이 프라이스 시장 가격은 5억이라면 이걸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변화무쌍합니다. 클 수도 있고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요. 같이 2억에 팔 수도 있고 변화무쌍한 이게 인문각이래, 인문각. 저희들 공부한 건 인문사회각이니까 인문사회각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하는 것. 이게 특징이지, 특징. 그래서 여기서 기하이면 플러스 시너지 나오도록 마이너스 시너지보다는 본전보다는 플러스 시너지 나오도록 기본적 판단 기준은 세상은 몇 가지다?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 이렇게. 시너지, 플러스 시너지 잘 만났다. 플러스 시너지 나오도록 이제 이렇게 당연히 개발과 또 관리 등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변화는 인문각과 변하지 않는 자연각, 변하지 않는. 그래서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 개념이 빠른 속도로 잡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먼저 자연의 선물 안 변하는 토지, 부부 연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서 저 부부 연계가 이제 변화무쌍한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성, 이게 뭘까요? 부동성은 비이동성, 부동성, 비이동성 이런 개념인데 자연의 위치 공간은 이동하지 않는데요. 이동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한국 땅이다. 이동하지 않는다. 서울 지역 땅값하고 부산 지역, 뭐 강주, 대구, 인천, 이거 울산 땅값 수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라면, 부산에 있는 라면 등등 라면 값은 같다 다르다. 거의 같죠? 동사는 가격이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이 비싸다면 서울서 사다가 부산으로 갖다 팔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재정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요. 요즘 흔히 그런 얘기 워낙 이슈돼서 많이 나오던데 외국의 전자표는 싸고 우리 한국의 전자표는 비싸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외국에 사가지고 바로 우리 한국에 팔아도 그냥 이전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재정 차익 거래를 합니다. 똑같은 물건이 동산이라도 시장 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재정 차익 거래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도 있다니까. 그렇게 하지 하는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의 전자표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테고 우리 한국에 내다 팔면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 가격 일치. 그러니까 하도 이 일을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전자표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외국은 조금 더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균형 가격을 이루게 됩니다. 무슨 시장이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시장이라도 세상에 크게 거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스피큘레이터. 이거는 바로 사고 팔고 투기해서 차익 나는 게 거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헤저 하나 우리 전에 잠깐 봤습니다는 헤저. 이건 방어 전략, 방어 거래가 있습니다. 위험 회피하기 위한 방어 거래. 그 다음에 이건 차익 재정 거래다 하는 시장 간 차이 날 때 단순 똑같은 동량 동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간 가격 차이 나면 싼 데 사가 비싼 데 파는 거예요. 이런 거래도 있다니까. 전자화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기본적 거래가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는 가격이 거의 같아. 시장 간 재정 거래, 차익 거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같아집니다. 근데 땅값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수준이 같다 다르다? 지역마다 전혀 다르죠. 서울의 배평, 부산의 배평 다르죠. 전혀 다르지. 중심 사무치고 여기는 뭐 2억씩 이렇게 한다. 부산은 괜찮은데도 뭐 7천만 원씩, 9천만 원씩 한다. 그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네. 가격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 땅값 가격 수준이 다 다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분석할 때는 시장, 마켓, 시장 지역별 분석이 되니까 지역별 분석. 지역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 수준이 다릅니다. 라면 값은 지역별로도 가격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거의 같은데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시장 지역별 땅값 가격 수준이 천차만별 다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지역 분석, 여기서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지역 분석. 부동성 대표가 지역 분석이다. 조금 더 친절하면 시장, 마켓, 시장 지역별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시장 지역별 분석해야 된다. 또 부동산은 부동산 때문에 얘가 동산처럼 라면처럼 견본, 진열해서 팔 수 있다 없다? 견본으로 새로 나온 라면은 우리 이 견본을 갖다 놓고 마트에 가면 아주머니께서 판촉하시는 분들이 끓여가 컵에다 넣어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진열해놓고 그래서 판촉활동, 견본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못하죠. 중개사무실에 서울 땅, 부산 땅, 광주, 대구 땅을 갖다 진열해놓고 견본을 갖다 놓고 이거 빼줄까요? 저걸 빼줄까요? 안 되잖아요. 보물선 지도만 벽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지도 책만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 투자가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 임장활동. 사람이 가야 되지,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임장활동 그러죠. 임장활동. 현장에 임하여 임장활동, 현장활동.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되지.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동사는 내가 집에 앉아 있으면서 라면 가져와 하면 라면이 굴러옵니다. 근데 부동산은 내가 글로 가야 되죠. 그래서 현장 활동, 임장 활동, 시장 지역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서울 가서도 시장 지역이 이게 뭐 주거지냐 상업지냐 공업지냐 따라서 땅값 수준이 확 다르잖아요. 부동산의 대표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주택 중에서도 또 우리 주택 중에서도 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게 나중에 공포 공부하시면 또 다르다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국한된 지역별로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됩니다. 지역 분석인데 이 지역도 아주 세분화돼서 국한된 지역별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부동성의 근본적 특징이다.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 잠깐. 그 45페이지. 자, 45페이지에 그 부동성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의 앞에다가 개념 이렇게 쓰시고 개념 컨셉 이렇게는 시험 안 나와요. 개념을 컨셉을 알면 되니까. 우리 1차 시험은 개념 알고 원인을 놓고 결과를 묻고 결과를 놓고 원인을 묻는 이게 시험이라 했잖아요. 1차 시험 민법이나 학계로는. 그래서 개념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 이렇게 적으시고 부동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개념. 이는 토지의 특성 중 가장 대표, 이 부동성이 가장 대표입니다. 대표적 특성으로 모든 부동산 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저는 대표, 요는 전제로 전개된다.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의 불변성을 의미하지만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한다. 아까 이게 요 뒤에 오니까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인문적 위치, 사회적 위치거든요. 인문사회 같은 말로 씁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인문사회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말을 좀 늘리면 사회, 경제, 행정, 법적, 건축공학적 위치는 바뀐다. 이래도 되죠. 이 전부 다 바뀌는 거니까. 무슨 말을 넣어도 우리 책에 간혹 보면 출제할 때 이런 용어들이 슬쩍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는 바뀌지, 법은 바뀌지, 경제 바뀌죠, 행정체계 바뀌잖아요. 건축공학도 바뀝니다. 그런 위치는 변화무상 바뀝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파생특징, 이제 파생특징, 2차 파생특징. 이거는 사람 만나서 이러한 부동성 때문에 후천적인 사람 만나더라도 이런 전제하에서 전개되는 각종 법적, 경제적, 행정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자, 니은에 보시면 니은, 동그라미 니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한된 지역.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국한된 지역별로 또 다르잖아, 그죠? 강남, 강북 다르고 다 다르겠죠? 국한된 지역별 분석이 됩니다. 야, 강북에 지금 일반 주거지역의 평당 얼마 가격 수준이냐? 강남에 얼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 그 지역 분석의 별표. 지역 분석. 지역 앞에다가 시장, 이거 마켓, 이렇게 써도 마켓. 시장 마켓, M 마켓. 시장, 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역마다 거래 관행, 임료 등이 다른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지역마다 토지 가격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또 지역마다 거래 관행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가면 원룸 임대차 할 때 임차인한테는 중개보수를 안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차이가 많아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자, 임료 등이 다른 것도 이러한 때문이다. 당연히 임대료 수준이 뭐 천차만별 다르겠지.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밑에 리얼에 내려가시면 부동산 활동을 임장, 현장 활동.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현장에 가야 합니다. 임장, 현장 활동, 그 가서 정보 활동,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기도 한다. 그 다음 비읍에 내려가시면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이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세분화된 부분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주거지역도 다시 세분화시킬 수가 있겠죠. 공동주택 주거지역도 있고 단독주택 주거지역도 있을 테고 계속 세분화될 거 아닙니까? 세분화, 부분시장, 하위시장.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역 분석이다. 지역 분석. 그 지역에, 그 시장 지역마다 현장에 가서 정보 임장 활동을 하면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시장 지역에 A라는 땅이 있는데 A라는 땅이 있고 이 A라는 땅 옆에 이 방패장이 들어온대요. 방패장 들으면 이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내려가게 만드는 이걸 보고 부의 외복가 이렇게 부르는데 부의 외복가 그죠? 근데 옆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맹지 옆에 도로 생기면 대박이지. 도로가 맹지인데 도로가 생겼어요. 그럼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게 만든 이건 정의 외복가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이게 부의 외복가, 정의 외복가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영속성,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지가 잘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 외복가가 크면 이 땅값이 올라가고 부의 외복가 크면 이 땅값 떨어지고 외부 효과,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짝꿍들을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짝꿍 잘 만나면 대박이고 짝꿍 잘 만나면 쪽박 차는 거죠. 공부하는데 내 짝꿍이 자꾸 옆구리 수시려고 공부 방해하면 설적이 피하면 됩니다. 도움되는 짝꿍은 자꾸 다가 앉으면 되겠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동산은. 그런데 부동산은 부동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100%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100% 감수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외부 효과를 합니다. 외부 효과. 자, 그 외부 효과가 바로 디귿에 보시면 디귿.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부동산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조건들이 부동산 가격에 항상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 외부 효과도 별표 중요합니다. 외부 효과. 자, 이 외부 효과 때문에 부동산은 공법상, 사법상 각종 규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외부 효과. 법이 제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 크게 나타납니다. 외부 효과 때문에. 외부 효과. 자, 그러면 자, 부동산에서 두 가지 우리 시험 매년 출제되는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이 두 개만 일단 알아도 돼요.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외부 효과 필요합니다. 부부 연계, 개별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필요합니까? 영속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필요합니까? 부정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필요합니까?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필요합니까?
부동성이죠. 이걸 다른 걸 넣어놓고 틀린 거 찍어내라. 이렇게 출제를 요 외국어만 가지고 독립적인 한 문제도 출제를 잘하지만 바로 여기에서도 출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만 하시고 이제 부동성. 나머지는 민법 공법 이 뒤에 우리 진도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가시면 자동으로 거의 다가 이해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하신다면 단순 암기가 되는데요. 그럼 머리만 아파지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방 우리 지역 분석 외부 효과다 부동성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정성. 자, 부정성은 이 자연의 위치 공간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근데 건물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건물은 증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연의 토지 위치 공간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걸 보고 비증가성, 비생산성 이렇게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죠. 생산 원가를 투입해서 동산처럼 라면처럼 생산비 투입해서 한 박스, 10박스, 100박스 이렇게 증가를 못 시키죠. 증가를 생산비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특징이고 그런데 생산이 이거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저 밑에 서해 쪽이나 남해 쪽에 지금 근대 와가지고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만큼 공유수면 매립 관측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관측 아시죠? 그죠? 공유수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매립 관측해서 여의도에 한 10배 땅을 늘렸습니다. 이건 부정성의 해외다. OX 전번에 시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치? X. 부부 연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아까 절대법칙 했죠. 절대법칙. 1 더하기 1은 only to 2만 절대적으로 답이지 3이 될 수도 없고 1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이라 상대적이 아니고 우리 인문법칙은 상대적이 되죠. 상대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이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부부 연계란 말을 주고 공유수면 매립 관측은 부정성의 예외로서 공급이 증가되는 겁니다 하면 무조건 틀려버리죠. 이건 인문적 특성이라 경제적 공급이라 경제적 공급. 여기 오면 사람 인문 특성 오면 요걸 보고 요거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경제적 공급. 경제적으로는 공급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관측하여 당연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로 경제적 공급이라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지 부부 연계는 절대적이라니까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공급 이렇게 해요. 경제적 공급.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이 토지를 자연의 위치 공간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한정되어 있죠. 불변하고. 그러면 부동산 이용성을 높이려면 건축물을 고층화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123층까지 이렇게. 그래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약적이다 이 말은 고층화한다 이 말이에요. 고층화. 토지는 증가 못 시키니까 건물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층화, 집약화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건물은 생산할 수 있지만 토지, 선천적인 자연의 토지는 증가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넘기셔가지고 넘기시가 가로 2번 부정성을 한번 볼까요? 부정성. 비생산, 비증가성의 토지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생산비를 투입해서 일반 재화처럼 동산처럼 물리적인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가 없는 특성을 말하는데 공유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제가 물리하고 자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 물리하고 자연하고 같은 말입니다. 물리. 우리 초등학교 때 자연 공부 연구하기 좋아하면 대학에 물리학과 가서 물리학과 가가지고요. 나사에 들어가서 지구 대체
행성 하나 개발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자연, 물리 같은 말입니다. 자연, 물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증명할 수 없는 특징을 말한다. 그런데 택지 조성하고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공급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이용 전환의 측면에서 경제적 공급으로 파괴한다. 하여튼 변화가 있는 것은 다 뒤로 이걸 인문적 공급이다 갖고 이렇게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경제하면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다 이런 용어를 쓸 뿐입니다. 경제적 공급이지 부정성의 예외로 공유수면 매립관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자, 파생 특징 두 번째. 이런 특징 때문에 사람 만나서 2차 파생 특징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기억에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원칙적으로 정되지 않는다. 원가 투입해서 라면을 100박스 이렇게 생산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것도 우리 시험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경제적 공급은 되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물리 자연은 부부 연결이니까 물리 자연은 부부 연계입니다. 공자 위한 부부 연계입니다. 자연의 선물 토지 공자 위한 부부 연계. 그래서 우리 시험 두 문제에서 때로는 걸쳐가 나오기도 하고 부부 연계는 저 학교론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측에 미음 보시면 우측에 미음 토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동시에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토지가 사람의 힘으로 자연의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커지고 그러면 이 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특정 지역은 폭등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형 밑에 이형 내려가시면 기역 니은 티그리를 미음표시에 이형 내려갑니다. 이형 내려가시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집약적이란 말이 있죠. 그 밑에 고층화 이렇게 적어놓고 고층화 123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 집약적 이용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됩니다. 부정성.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자, 영속성은 이게 영원히 간다는 뜻이죠. 자연의 물리적 토지는 영원히 간대요. 영원히 간다. 그러면 이거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겠죠. 영원히 가는 데까지 그 뭐 내가 100년 못 써, 200년 쓸 수도 있고 1000년 만년 쓸 수도 있죠. 장기 사용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스크림처럼 금방 먹어 치우는 게 아니고 사용 기간이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사용 기간이 있죠. 그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장기간 미래가 있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겠지. 예측. 장기 사용 예측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쓸수록.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소모가 안 돼요. 소모가 안 돼. 건물은 감모가 된다 안 된다? 건물은 감가되죠. 맞습니다. 시간 변수도에 가면 건물 신축이냐 구축이냐 감가된 후 구축이 되기도 하고 이렇지. 근데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일이 없지. 안 된다 했지. 다 안 돼. 물리적 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건물은 새거 헌거 있다 없다? 있죠. 토지는 새거 헌거 있다 없다? 없어. 언제나 새거이기도 하고 언제나 헌거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계속 가는 거니까 그 구분에 별 실익이 없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건물은 신축 구축이 분명히 있죠. 감가, 감모,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큰 두 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토지하고 상대적 비교하려면 동산도 상대적 비교하시면 됩니다만 건물도 상대적 비교하시면 돼요. 동산, 동산. 이게 자연하고 우리 동산하고 차이. 요거 비교하셔도 되고 또는 건물, 이 건물 특징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셔도 특징이 살아나죠. 그래서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 가령 우리 이 소모품, 감모품, 자동차 엔진오일 같은 것도 소모품이죠. 소모되고 재생산. 사용하고 다시 없어지면 재생산. 그런데 이건 재생산이 안 돼. 재생산. 재생산이 안 됩니다. 자, 아까 여기 부정성은 생산이 안 된다 했잖아요. 부정성은 증가하지 않으니까 생산비 투입에도 생산, 증가를 시킬 수 없는 게 부정성이죠. 그게 이제 부정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게 영속성 속에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감모, 감각, 삼각되고 재생산이 안 됩니다. 이 제가 벌써 제가. 재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 건물은 우리가 오래 쓰면 강가돼서 40년, 50년 쓰고 나면 다시 철거하고 재생산이 되죠. 건물은 재건축, 그 지역 재개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영속성에 따라가 영원히 가는 물리적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므로 감가되고 재생산, 소모되고 재생산 이런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재생산이 안 됩니다. 재생산. 자, 그 정도 마시고 자, 영속성 봅시다. 가로 3번. 자, 개념은 토지는 시간이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 감모, 감가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이로 인해서 토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부동산의 투자 내지 투기 심리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영원히 가니까 저거 내 땅이면 내가 안 팔면 일단 영원히 가겠죠. 그렇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 그 파생 특징, 사람 만나서 나타나는 2차 파생적 특징은 뭐냐?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토지의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이때 앞에 토지란 말은 자연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 자연의 토지, 경제적 감가는 됩니다. 내 땅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으면 땅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죠. 원래 1억짜리 땅이 있었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부예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땅값이 7천만 원 떨어졌대. 이건 경제적 감가죠. 경제, 돈의 감가는 됩니다. 땅값 하락, 경제적 감가는 되지만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리. 자연은 안 돼. 노타치. 자연은 안 돼. 물리적 감가. 그래서 이 토지는 물리적 토지는 자연의 토지는 감가상각적 배제. 이놈도 시험 많이 출제했어요. 그다음 디귿의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 요구하게 된다. 장기. 제가 아까 영속성 때문에 장기란 말이 나오고 사용이란 말이 나오고 미래 예측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이런 용어가 나오면 오래오래 사용하니까 저런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오래 사용하니까 영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리얼에 보면 부동산 가격 원칙 중에서 예측의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오래오래 미래 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까운 미래 10년, 20년, 100년, 200년 또 1000년, 만년 후에 외계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따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넘기시가 한 장 넘겨보시면 위험에 토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소유이익이 뭐냐? 소유이익은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 차익, 시세 차익. 살 때 1억 주고 사는데 팔 때 1억 5천 보고 팔다. 5천만 원 양도 차익, 시세 차익. 이런 소유이익. 내가 소유했다가 처분하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 버리죠. 그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이용이익. 이게 사용, 이용이익. 이건
임대소득이다 이러면 돼. 임대소득. 임대소득. 오래 쓰는 거니까 나만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소득, 임대소득을 분리가 됩니다. 오래 쓰기 때문에 임대소득,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오래 사용하니까. 그 다음 거래 씨앗. 자, 동그라미 씨앗 보시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그 제자 동그라미 하시고 재생산 이론이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재생산. 옷은 소모품입니까? 그렇죠? 옷도 소모품이고 우리 책은 소모품일까요? 소모품 아닐까요? 지식을 내 머릿속에 영혼을 가 있으면 영혼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언젠가는 또 사라지니까. 소모되고 재생산하고 출판사 입장에서 당연하죠. 원래 책 원래 10월 27일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내년에 심판 바뀌니까 다시 나오고 그죠? 소모되고 재생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재생산. 재력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재생산. 근데 아까 부정성은 재생산이 아니고 생산비 투입하여 증가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고 영속성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소모되고 재생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생산 용어 들어간다고 해서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모되고 재생산이 안 됩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치엇에 내려가면 치엇. 장기 투자. 장기란 말이 나오죠. 장기 투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이 소득이득이 임대소득이고 자본이득이 시세차익입니다. 저기서 이미 미움에서 했습니다. 미움에서 소유이익이 자본이득이고 이용이익이 그 소득이득 같은 말입니다. 장기. 자,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다. 처음 하면 약간 그래도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요. 우리 시험 10월 27일까지 20-30분을 반복하게 됩니다. 20-30분 보면 까짓것. 지금 가물가물하고 아래송 하더라도 그때는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때는 초면에서 내가 아래송 씨하고 악수하고 놀았지만 지금은 너를 다 알아. 이렇게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핵심적 사항만 알고 가면 돼요. 다른 것은 저 민법공법 이걸 한 2바퀴 돌면 자동으로 공부 안 했는데 불구하고 소화돼 있다니까. 당연하죠. 실제 제가 공주 학원도 한 7년 딱 7년 자 운영했습니다만은 정상 그대로 수업 들으면 다 고득점 했어요. 그래 맞기 싫어도 지난 우리 뭐 2개 학교는 2개 틀리고 다 맞고 이런 친구도 있고 제가 이 전국 방송하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대체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신 분은 복습 한 30-40분 정도 하시도 서너 시간 듣고 근무하시도 거의 80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높이 잡아가지고 70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왜냐하면 계산형도 금방 풀 수 있다니까요. 계산형도 금방 풀려요. 그 계산형만 금방 잡아버리면 다른 거는 크게 할 게 없잖아요. 그대로 흘러가시면 자연스럽게 고득점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적으로만 내 몸은 학생이다, 어른이다. 그치? 내 몸뚱아리는 학생이다 생각하고 오늘 뭐 날씨 춥고 이랬으면 또 눈 많이 오고 비 오고 이렇게 하면 오늘 학원 갈까 말까 학원 가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누적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몸뚱아리 학생 갈까 말까 하지 말고 무조건 가야 한다. 안 가면 교장 선생님 뭐라 한다. 혼쭐 난다. 학자님한테 혼쭐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가방 들고 출근하시. 머리는 어른스럽게.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실거래도 많이 해보신 분 많아요. 그지?
실제 이 업무 자체를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독특한 그런 경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학생은 이 부동산 매매 임대차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머리는 어른스럽게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 몸만 학생처럼 출퇴근 잘하시면 학생처럼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득점을 합격하셔요. 자, 됐고 이제 개별성. 자, 개별성 왔습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 여기에 A 땅이 있고 저기에 B 땅이 있습니다. A 땅, B 땅, A 땅, B 땅. A 땅, B 땅을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없다? 자연은 안 되죠. 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A가 B 자리에 가고 B가 A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A는 A 자리에 영원히 독특하게 위치를 점유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독특성, 비대체성.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될 수가 없죠. 비대체성, 개별성, 독특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는 A 토지 너는 영원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 영속도 있으니까 영속도. 부연계락한 이 자연의 토지 명칭이 이름이 부연계입니다. 얘 이름이 부연계라니까 부연계. 근데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지. 자연의 토지의 땅 이름이 부연계입니다. 이 부연계. 그 부연계는 대체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이름처럼 개명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연계. 영원한 너의 이름이에요. 부연계. 그래서 대체가 될 수가 없지.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 토지에 도로가 있습니다. 모퉁이에 또는 저 이면도로에 저 안쪽에 있는 땅하고 네거리 모퉁이 있는 땅하고 저 안쪽에 이면에 있는 저 뒤에 있는 모퉁이 있는 땅하고 땅값이 전혀 다르겠죠. 이것도 또 전면부, 후면부 다를 수 있고 그렇지. 전면부, 후면부 땅값 다르고 측면부 다르고 저 이면도로에 있는 땅값하고 네거리 모퉁이 있는 땅값하고 천냥지차로 다르다. 그래서 이 땅은 너는 영원히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돼. 이 땅 100평, 저 땅 100평, 저 시골에 있는 100평, 임야 100평 개별적으로 분석을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살아나는 게 개별 분석이라 개별 분석. 개별 분석. 이 시장 지역에 대충 평당 가격 수준이 얼마지만 전면부에 있는 땅하고 후면부에 있는 땅하고 또 천양지차 차이 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땅 개별적으로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래 개별 가격을 뽑아내야 된다. 개별 가격. 가격도 개별적이고 수익도 개별적이고 전부 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여기는 제가 아까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랬습니다. 지역 분석.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자기 사는 주거 동네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 시장 이 평당 얼마일까? 이 평당 가격 수준이 1,000만 원이다. 근데 그 중에 A라는 땅은 아주 전면부에 자리 좋은데 앉아 있습니다. 오늘 3,0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후면부에 뒷골목 안에 있으면 5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렇죠? 땅은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개별 분석.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중 가면 뒤에 가면 이제 이거는 경제론, 이건 투자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다니까. 학교는 시작이자 끝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증가할 수 없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은 이 특징 중에서 대표다, 전제다 이렇게 했잖아요. 대표 나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이게 막대한 자산과 재산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에 막대한 자산은 돈이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재산은 어디서 배운다? 재산은 법에서 배우는 거지. 재산을 다른 말로 권리,
권리의 다른 말은 법이라 했잖아요. 법학에서, 민법 공부에서 배우고, 자산은 다른 말로 돈이니까 경제, 경영, 학개론에서 배우고, 요 부동산 이거 어디서 배운다? 학개론에서 금방이 했던 부부 연계라. 자연의 토지는 맹자 위한 거다, 공자 위한 거다? 공자 위한 부부 연계. 이로부터 이제 출발한 겁니다. 자연의 선물, 토지는 공자 위한 부부 연계. 꼭 한번 전처럼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위한.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